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1시간 뒤면 다시 건조해진다. 이건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내 피부 장벽이 무너졌는지 확인해 보려면 딱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세안 후 5분만 지나도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신가요? 둘째,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30분, 1시간 뒤면 다시 건조해지나요? 셋째, 얼굴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이미 무너지고 있고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피부 장벽은 수분을 최소 몇 시간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5분, 30분 만에 건조해진다는 건 장벽이 수분을 지키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세 번째, 얼굴은 번들거리는데 속건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얼굴은 기름기가 많으니까 수분은 충분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과다한 피지 분비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생기는 반응이거든요. 수분을 지키지 못하니까 피부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일단 기름이라도 더 만들고 수분 증발을 막아야 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피부에 계속 매일 하던 대로 스킨케어를 한다면 피부는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스킨 로션, 에센스 앰플, 세럼, 크림 이렇게 여러 단계로 스킨케어를 하는데도 건조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보세요.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여러 개 쓰실 필요도 없고 과하게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피부에 뭔가를 덜 발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발라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보습의 진실과 함께 정말 효과적인 피부 장벽 회복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단순히 건조한 거를 말하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자체가 자극에 매우 취약한 아주 민감하고 약한 피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건 우리 피부를 지키는 방어막 같은 거예요. 방어막이 튼튼할수록 당연히 외부 자극을 막을 수 있고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잘 지켜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지면 그건 마치 집의 외벽이 무너질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집 벽이 무너지면 당연히 바람, 벌레, 햇빛, 비, 각종 바이러스들이 다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오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지고 수분은 계속 증발해서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반드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보통 이 과정에서 3가지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비싼 화장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으로는 효과를 잘 모르겠으니까 비싼 게 더 좋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비싼 화장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용기 디자인, 향료 비용이 화장품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작 유효 성분은 몇 % 안 돼요. 그래서 10만원짜리 크림과 3만원짜리 크림의 효과가 생각만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느냐입니다. 즉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는 성분표를 볼 줄 아셔야 해요. 원장님, 그럼 기능성 화장품은요? 기능성 화장품은 비싼 걸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능성 화장품 대부분은 사실 진피층까지 제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화장품의 법적 정의 자체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물품이지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진피까지 많은 도달할 수 있는 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전혀 쓸모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레티놀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C는 표피층에서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는 하거든요. 다만 시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바르면 효과가 좋겠지 이런 생각에 고농도로 자주 사용하다가 오히려 피부가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레티놀이나 아하 같은 성분은 각질 제거 효과가 강해서 매일 바르면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만 사용하고 피부가 적응하면 서서히 횟수를 늘리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이런 기능성 성분들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레티놀이나 아하 같은 성분들은 자외선에 반응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밤에 바르고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을 돕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스킨케어 단계를 늘리는 건데요. 보통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토너부터 에센스, 앰플, 보습제를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기 쉽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는 게 사실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제품들은 제형의 차이, 농도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스킨은 물 같은 텍스처, 로션은 조금 더 걸쭉하고 크림은 조금 더 무거운 거죠. 그런데 이 많은 화장품을 반드시 다 발라야 한다는 건 사실 화장품 회사들이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이 중에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딱 한두 가지만 발라도 무방해요.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 제품을 겹겹이 바르면 지성 피부의 경우엔 모공이 막히기 쉽고요. 또 각 제품마다 들어있는 보존제와 향료가 누적되면서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특히 장벽이 약한 피부는 이런 자극에 더 취약하죠.
원장님,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토너는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체 정답이 뭐예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토너의 역할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세안 후 일시적으로 알칼리화된 피부의 pH를 빨리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토너의 기본 기능이에요. 하지만 요즘 세안제들은 약산성이 많아서 굳이 토너로 pH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 제품이 잘 흡수되도록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크림만 발라도 충분히 보습이 된다면 토너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토너로 pH를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 민감한 피부에 여러 화장품을 과하게 바르거나 강력한 기능성 성분을 자주 바르는 것은 모두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4가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많은 제품을 바를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한테 맞는 딱 한두 가지 제품으로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는 것부터 피부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라면 특별히 챙겨야 할 성분이 있어요. 바로 세콜지, 즉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이 3가지 성분이 바로 우리의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피부 구성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들이 들어간 크림을 발라주면 피부 장벽이 다시 세워지도록 시멘트를 발라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에스트라나 제로이드 제품이 있는데요. 두 제품은 모두 피부과에서 심한 아토피 환자에게도 처방된 만큼 성분이 순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에스트라나 제로이드는 올리브영에서도 팔던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랑 뭐 다른 게 있나요? 성분상에서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피부과 MD 제품은 좀 더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더 안전하고 순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가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 사용하시면서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게 아무래도 실비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부 장벽 크림 제품을 고를 때 팁 하나를 드리자면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세콜지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세라마이드인데요. 성분표의 앞쪽에 나와 있을수록 함량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무향, 무색소, 무알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민감한 피부에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각질을 비롯한 노폐물이 얼굴에 가득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각질층이 두꺼우면 보습제가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고 겉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각질 제거입니다. 피부가 민감하면 각질 제거도 하지 말라던데요? 네, 맞습니다. 각질 제거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특히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는 스크럽제나 필링 패드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녹여서 없앨 수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대표적으로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먼저 아하는 건성 피부에 적합한 성분입니다. 수용성이라 피부 표면에 작용을 하는데 각질 세포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결 개선, 톤 개선, 칙칙함 완화, 단주름 완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 화장이 안 먹고 뜨는 피부, 피부결이 거친 분들께 적합합니다. 반면 바하는 지용성이라 피지에 녹아서 모공 안쪽까지 들어가는 성분인데요. 모공 속에 쌓인 각질과 피지까지 녹여낼 수 있는 만큼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막힘, 여드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T존이 번들거리고 모공이 막히는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부 표면의 각질과 톤이 고민이라면 아하, 모공 속 피지와 여드름이 고민이면 바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농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하 5% 이하, 바하는 0.5% 이하로 사용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다가 자극이 없다 싶으면 조금씩 사용 횟수를 늘려보다가 농도를 좀 더 높여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자외선에 더 민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겉에서만 피부에 좋은 성분을 넣어주고 피부 표면을 깨끗이 만든다고 해서 사실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세 번째 전략, 수면을 통한 피부 재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결국 피부 장벽을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은 대부분 우리가 자는 동안 일어나거든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성장 호르몬은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피부 장벽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할수록 수분 손실량이 많고 외부 자극에 대한 회복도 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개선하고 싶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또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적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환경을 한번 개선해 보세요. 보통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소음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해보셨을 텐데 사실 침실 온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잠들 때 체온을 약간 낮추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너무 덥지 않고 약간 서늘한 환경에서 더 쉽게 잠들고 깨는 횟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침실 온도를 20도 정도로 약간 시원한 듯 유지하고 보온성이 높은 이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스킨케어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피부가 구조적으로 약해진 상태라 피부 스스로 재생할 힘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부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약해지기 전에 피부과 시술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킨부스터 시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로는 대표적으로 리쥬란과 리투오가 있는데요. 이 둘은 원리와 효과가 다릅니다. 먼저 리쥬란은 다들 아시는 유명한 시술이죠. 리쥬란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피부에게 지금부터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더 많이 만들려고 재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피부결 개선, 장벽 강화, 잔주름 완화, 피부통 개선, 모공 축소, 미세 흉터 완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에서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받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시술을 받으면 효과를 보다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는 보통 시술 후 2주에서 4주부터 서서히 체감되고 대략 4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특히 예민하고 장벽이 약한 피부, 잔주름과 피부결이 고민인 분들, 그리고 꾸준한 관리로 장기적인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리투오는 스킨부스터 중에서 진피 구조를 제대로 재건하는 재생 끝판왕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쥬란이 손상된 피부에게 재생하라고 강력한 신호를 주는 역할이었다면 리투오는 그 신호와 함께 재생에 꼭 필요한 핵심 재료들까지 직접 넣어주는 시술이거든요. 특히 이 재료가 합성물질이 아니라 실제 인체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성분들은 실제 인체 조직에서 그대로 추출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무너진 진피층을 탄탄하게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얇아진 진피 두께를 회복시키고 꺼진 부분의 구조를 되살리는 근본적인 재생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죠. 게다가 리투오는 재생 속도와 유지력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스킨부스터가 한 달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면 리투오는 시술 직후부터 꺼진 구조가 채워지는 게 보이고 1, 2주만 지나도 피부 속에서 탄탄하게 차오르는 재생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1, 2회 시술만으로 진피 구조가 리모델링 되면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아주 효율적이고 강력한 재생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 한번 제대로 받는 게 스킨케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평소에 스킨케어를 대충 하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시면 시술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으면 한두 주 정도는 머릿결이 정말 좋은데 집에서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다시 거칠해지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받는 시술보다 중요한 게 매일 하는 홈케어 관리입니다. 시술은 피부에 강력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유지는 결국 생활 습관에 좌우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속건조나 과다 피지는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여러 단계의 화장품을 과하게 바르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심플하게 세콜지 성분이 든 순한 장벽 크림 한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피부 재생 도구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특히 밤 12시 이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각질 제거는 필요하지만 물리적 자극은 금물이고 아하나 바하로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다섯째, 정말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 시술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잡하고 자극적인 것보다 단순하고 순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여러분 몸의 일부입니다. 과하게 자극하고 혹사시키지 마시고 꾸준히 기본을 지켜주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3개월, 6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피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속건조나 피부 장벽 때문에 고민했던 점이 있다면 또 자신만의 관리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